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에거주 남자 정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소식이라 해봐야 대부분이 테슬라 뉴스입니다. 다른 전기차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읽어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여기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사들이 좀 몇 건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소식, 테슬라가 주문을 잠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글 수도 있다? 아니, 주문 안 받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 그거 누가 주문하냐, 누가 사냐, 국산도 있고 살 것도 많고 아우디도 있고 BMW도 있고,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테슬라 끝났나? 이런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역시 내연차 브랜드들이 각 잡고 만들게 되면은 테슬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죠. 네, 현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주문을 했을 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인도 예상일을 미국에는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문이 얼만큼 밀려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모델3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급이 원활한 축에 속해요. 올해 6월, 7월, 8월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근데 진짜 인기 모델인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우 올해 11월이고 퍼포먼스 정도 가야 9월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2023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레인지 주문하신 분들, 미국이 안에서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주문해가지고 올해 받기는 좀 어렵죠. 이게 모델 S, X도 마찬가지죠. 생산 대부분이 모델 3, 모델 Y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 S, 모델 X 말할 필요도 없죠. 인증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우리 주문을 좀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와, 차가 지금 시판이 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차량 주문을 멈춘다. 세상에, 이게 이게 뽑기도 아니고요. 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공연히 말한다. 와, 우리 차가 너무 많이 팔린다. 예약한 사람도 너무 많다. 이거 예약한 사람들 차를 너무 늦게 주니까 그러니까 아예 좀 주문을 안 받았다가 좀 특정한 시간에만 주문을 받겠다. 와, 세상에 차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데가 있죠. B모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량을 풀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는 결이 다르죠. 그거는 몇백 대 그냥 순식간에 선착순 이런 거지만, 테슬라는 주문창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열려있던 주문창마저 이제 없애겠다, 특정 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뉴스들이 많죠. 제가 구글에다가 아이오닉5 테슬라 이 키워드 두 개만 가지고 뉴스를 검색해보면은 이런 뉴스들만 나와요. 테슬라 갑질하다 망신살, 굴욕이다, 모델3 추락했다, 테슬라 제쳤다, 아이오닉5와 EV6가 테슬라 잡겠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거기 있으면 잡히겠구나, 이제 현대기아한테도 잡히겠구나,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글로벌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판매량이고요. 사실 전기차는 아니고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1분기 압도적은 아니죠. 비아디가 있으니까 1등이고, 그 다음 이제 비아디, 그리고 그거야 중국산 차들, BMW, 이거 보면서 이제 BMW 전기차가 많이 팔렸구나, 역시 i4 최고지, iX 역시 BMW가 제대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 수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5302 이런 차들, X5e, 452 이런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포함된 내용이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 유일하게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는 거의 없죠. 테슬라, 비아디 정도, 이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풀하가 포함된 거, 이것도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사 아이오닉5와 EV6가 넘본다 하지만 현대기아는 응원은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괜히 이런 언론 기사들이 좀 이 현대기아 그룹에 대한 반감을 좀 일으키는데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케팅이 좋은 마케팅인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으로 더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프라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해보면은 그 격차가 좀
크죠. 상당히 크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는커녕 지금 중국산 차량들에게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쟁해야 될 게 뭐 테슬라 요새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와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테슬라만 볼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중국 브랜드 차량들 무시할 게 절대 못 됩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지금 공급량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CATL이 지금 압도적인 1등입니다. 비아디, 샤오펑, 니오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냥 중국산 싸구려라고 보기에는 기술력이 정말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중국에 좀 굴기처럼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거자 아닌가 했습니까? 거의 전기차를 국가 단위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전기차들도 지금은 내수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거를 나올 거란 말이죠. 리튬 연소 배터리 관련된 특허도 5월에 뭐 풀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로 많이 풀리게 될 건데, 마냥 이렇게 무시할 만한 브랜드는 아니다. 테슬라는커녕 지금 중국산 브랜드랑 비교를 해도 지금 좀 그런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객관적 팩트잖아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뭐 회사 사무실에도 중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판매량 중에 상당수는 미국이고 그 다음 또 상당수는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이 당연히 인구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중에 부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뭐 상위 몇 프로의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의 1인당 평균 GDP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이 테슬라 차량 그래도 좀 중국에서 아무리 내수용으로 싸게 팔더라도 분명히 고가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중국인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단 전기차를 일단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상하이 같은 곳에서도 일반 차는 남바받기가 어려운데 중국의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남바받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일단 이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일단 크고, 물론 다른 지역에 따라 다르대요, 이 남바받는 게. 상하이는 그렇다는 게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중국에서는요, 테슬라 그냥 물어봤어요. 테슬라면은 그냥 그거 애플인데요? 말을 이렇게 하시냐면 조선족 분이라서 그냥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 애플 진짜 많이 좋아해요. 아이폰 진짜 많이 좋아하고. 이 답변 해주신 분도 아이폰을 계속 쓰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12 프로인가 쓰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영입해온 게 미니시던데 네, 중국 사람들도 아이폰 많이 씁니다. 가격이 중국에서도 저렴할까? 마냥 저렴하진 않죠. 중국 사람들 평균 수익 비교하면은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근데 아이폰 이렇게 사는 부류가 있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어떤 거를 사냐? 당연히 이제 중국산 브랜드 엄청 많잖아요. 뭐 샤오미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중국산 자국 브랜드의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예전에는 삼성이 아이폰 다음에는 갤럭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공식이 깨진 게 좀 한참 됐습니다. 사실 이런 공식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갔을 때도 아이폰 다음이, 그러니까 애플 다음이 삼성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야 뭐 그렇지만. 근데 이거를 예시로 들면서 이거 뭐 스마트폰 같다, 테슬라는 애플이다, 나머지 중국산 브랜드는 중국산 스마트폰이다, 삼성 지금의 딱 현대 기아 그 차량 같다. 참고로 이분 소나타 타고 다니세요. 딱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 기아 차량들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지금은. 근데 이게 기술력도 충분한데 가격까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의 위상은 공고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테슬라가 워낙 이렇게 잘 팔리고, 물론 4월 판매량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상하이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나왔고, 중국 내수로 판매된 게 뭐 1000대인가 20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뭐 한국에서 한 달 파는 수준인데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상하이 공장이 또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그래도 이 테슬라의 판매량 같은 것들은 올해 뭐 무난하게 150만 대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의 로가 들고요. 이러한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좀 뭔가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런 뉴스들만 보이는 우리나라, 그냥 저는 뭐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냥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좀 띄어서 그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죠. FT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슈퍼차저, 특히 미국에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들에 대한 슈퍼차저 개방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CCS 원타입이 정해진 국룰인데 테슬라는 안 지키죠. 안 지킨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도 좀 억울할 게, 옛날부터 이 테슬라 전용의 해골 포트를 써왔는데 규격이 바꿨다고 강제로 또 바꿔야 되거나 하면은 또 좀 억울하잖아요. 그게 또 돈이. 게다가 이게 구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얇고 가볍고 진짜 가볍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꽂는 이런 충전 경험이 진짜 좋은 거라서, 제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도 절대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슈퍼차저를 테슬라 오너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오너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두 팔을 달아주면 됩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긴 한데 우리나라 미국과 다른 CCS 2타입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 전용 포트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에서도 CCS 원타입 DC 콤보죠. 이걸로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과 같은 테슬라 전용 포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 중에 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도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모드는 아닐 겁니다. 일부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이렇게 두 파에 달린 충전기로 이렇게 설치가 될 거라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당연히 테슬라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다른 차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공유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소 희석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수만큼 깔려 있는 이 슈퍼차저를 좀 개방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되고 모두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좀 대의적인 판단해가지고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양파령 충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신규 슈퍼차저가 이렇게 양파령으로 되는 거는 좀 테슬라 오너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부분,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뭔가 명분이 있는, 뭔가 테슬라 오너만을 위한 이런 충전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좀 그렇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두 팔 달린 충전기가 설치가 되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차들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슈퍼차저가 설치가 됐을 때 양파령으로 모든 차들이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 이래야 좀 뭔가 명분 같은 것도 생기죠. 휴게소 입점하는 거. 저 같은 경우 진짜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거의 뭐 매주 전주를 갔죠. 이거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제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레퍼럴 그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주문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무료 슈퍼차징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지런히 써야 되는데, 제가 또 회사밥이 공짜라 가지고 참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연수, 동춘, 송도 밖에 있는 슈퍼차저죠. 모로브, 효자, 전주 거의 매일 갔고, 이날도 갔고, 그 전주도 갔고, 엘리웨이 인천 갔죠. 그리고 평창, 제가 피닉스파크 뭐 연수 받으러 서울대 평창 캠퍼스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썼던 거 나와 있고, 연수, 엘리웨이, 청라, 아래 청라 있지.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싸돌아 다녔습니다. 아무리 승차감이 뭐 테슬라상이 별로다 하더라도 이 승차감 자체라는 게 뭐 오토파일럿을 이용했을 때 편안히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승차감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장거리를 진짜 많이 다니는데, 이 슈퍼차저는 정말 대박이죠. 그냥 대박입니다. 요새는 갈 때마다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사실상 여기 있는 모든 슈퍼차저는 V3거든요. V3는 이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려놓고 잠수 타거나 막 그런 일이 없어요. 회전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기다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자주 다니고 있는 슈퍼차저들이 갑자기 두 팔 달린 걸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슈퍼차저 인프라가 약간은 좀 테슬라 오너로서는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가지고 테슬라 오너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설치된 모든 테슬라 슈퍼차저는 뭐 정부로부터 전혀 아무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테슬라 판매 수익을 어떻게 좀 환원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뭐 보조금 받고 설치한 거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순전히 테슬라의 돈만으로 테슬라 오너만을 위한 전용 충전기를 이렇게 깔아주고 있고 이렇게 쾌적하게 누리는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짐 깔려 있는 거, 그리고 각 전국의 요지들, 고속도로가 아니라 전국의 요지대에 깔려 있는 거는 기존처럼 그냥 V3 슈퍼차저로 이렇게 깔아주되, 다만 휴게소 같이 뭔가 공용으로 써야 되는 명분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이렇게 두 팔 달린 슈퍼차저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테슬라가 이 충전 사업자로서 이제 정부와 딜을 해가지고 일정한 보조금을 받고 슈퍼차저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하게 외부한테 공개를 해야죠. 무조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휴게소라든지 정부 보조금 받고 이렇게 설치되는 충전기가 있다고 하면은 두 팔 달린 충전기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 이 충전 규격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차 충전기 딱 봐도 작아 보이죠. 다른 충전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모라든지 C모라든지 하다못해 E모까지도 정말 엄청 깁니다. 게다가 두껍고 무거워요.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한 손으로 그냥 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두 손으로 슈퍼차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가볍고 간편하죠.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내 차 충전 포트가 열려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꽂으면 알아서 연동된 슈퍼차저 결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정말 굉장히 좋은 충전 경험인데,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공개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제 어플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인증받고 꽂는 그런 과정들이 추가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거 정말 가볍고 작고 정말 좋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홍역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네, 제가 자주 참고하는 비오르님인데, 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소울입니다. 진짜 오래된 차인데, 와, 이때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왔어요. 현대기아가 이래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를 보면은 여기 앞에 달려있죠. 지금 있는 니로 EV, 코나 E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형 니로 EV도 앞에 달아갖고 G80, GV70도 다 앞에 달려있죠. 이 차를 가지고 슈퍼차저 개방된 곳에 가가지고 DC 콤보를 꽂으려고 하는데 안 꽂힙니다. 이분이 여기 앞에 하면 꽂힐 것 같죠? 안 꽂혀가지고 차를 다시 타요. 와, 한 번 성공했는데 이거 진짜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충전기가 이렇게 설치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방향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생긴 곳에는 제대로 충전하게 되면은 주차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충전해야 됐다고 이렇게 좀 불평을 하시는 그런 모양을 좀 보고 계십니다. 난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차를 좀 기반으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충전구가 여기입니다. 헤드라이트 쪽에 있어요. 근데 다른 차량 같은 경우 니로 EV, 코나 EV, G80, GV70 여기 있죠. 앞에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고, 그 다음에 차들 뭐 포르쉐 타이칸, 이트론, GT는 이트론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양쪽에 있어. 심지어 와, 이거 왜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놨지? 아이오닉 5 이쪽이 아니죠. 이쪽에 달려있네. 반대쪽에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석 또한 아니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슈퍼차저는 작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작은데 차량마다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인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특히 포터는 충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에 개방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큰 문제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충전구가 테슬라랑은 아예 정반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 차가 좀 주차를 이상하게 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차가 충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해가지고, 이거 과연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에 풀리게 되면 이거 헬파티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반면 여기 설치되는 V3 슈퍼차저는 분당 요금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테슬라 오너랑 테슬라 오너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가격 차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풀려있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은 거의 가격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분당 요금제, 테슬라 차량이 아니면은, 심지어 테슬라 차량이더라도 히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V3를 쓰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도 있고,
프리히팅입니다. 프리히팅. 그리고 두 번째로 분당 요금제. 얘는 400V 특화된 차량이라서 반대로 800V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은 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전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터 EV 이런 차량들은 받아들이질 못하죠. 똑같은 400V라도.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공용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테슬라 오너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될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라별로 뭔가 좀 국룰 같은 거를 좀 정해놓고 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운전석 쪽이면 운전석 쪽, 아니면 조수석 쪽이면 조수석 쪽, 뒤면 뒤, 앞이면 앞. 물론 뒤에 있는 게 깔끔하지만 반대로 앞에 있는 게 또 좋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은 안 계시겠다. 다만 이미 팔려있는 전기차들이 상당수고 제각각이라서 이거 논의가 가능한 수준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이런 뭐 주문을 좀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미국에서도 다른 차량들에게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재밌는 회사 같아요. 지금 뭐 주식은 뭐 박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어디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뭐 단타 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로 접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조언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대로 저처럼 뭔가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장투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테슬라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 비투하신 분들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기회가 오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